제 환자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지금 눈이 움푹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쌍꺼풀 라인이 결국 두껍게 됐고요. 눈이 약간 졸려 보입니다. 제가 쌍꺼풀 재수술의 진수, 과연 어떤 게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정말 아무도 저 아니면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재밌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술 후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불과 6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얇고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시술을 해야지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요? 지방 이식을 하고 절개선을 낮추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절개선은 이쯤에 있고 꺼져 있는데요. 지방 이식이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지방 이식, 눈 뜨는 정도가 부족합니다. 눈 뜨는 정도가 현저하게 부족할 때는 눈을 뜨면서 지방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지방들이 있습니다. 남은 지방을 모아주면 지방 이식 없이도 이렇게 꺼진 부분을 교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눈이 꺼지면 무조건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지방 이식을 받고 옵니다. 지방 이식을 받아도 이런 상태로 돼서 오시는 분도 적지가 않은데요. 이유는 눈이 꺼진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를 먼저 검토하지 않고 수술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꺼진 분을 지방 이식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더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더 함몰되고 안검하수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 뜨는 근막이 손상돼서 이렇게 함몰이 된 거를, 즉 눈을 뜰 때 근막하고 눈꺼풀하고 떨어지면,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요, 눈을 뜨면서 음압이 형성됩니다. 왜 우리가 주머니를 확 당기면 양쪽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수술해야지 이렇게 꺼진 부분을 고치고 얇게 교정이 가능한데요. 특히 또 두꺼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쌍꺼풀이 두꺼우면 대개는 이거를 라인이 높으니까 라인을 하나 더 만들면 된다, 이런 원리로 수술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많이 알고 오십니다. 요즘은 인터넷 서치라든가 또 상담 부분도 많이 받을 수 있게 상당히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알고 오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그런 수술에 관한 것들은 다 맞지만 쌍꺼풀 재수술 중에 좀 어려운 경우는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고 오신 걸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쌍꺼풀 재수술에 대한 지식이 전적으로 맞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저는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환자분께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확실한 그런 기술을 갖고 수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제가 20년간 연구한 식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다 끼워 맞추려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구가 평생 살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사신 80이 넘은 어떤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기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평생을 알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 아니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런 관념을 버려야지 세계여행을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눈에 대한 편견, 그런 지식들, 그런 거를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제가 설명드리는 말이 이해가 안 가서 좀 상담을 받는 게 좀 무의미해질 때가 있는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은 본인이 리서치하거나 아니면 병원 상담을 다니면서 의사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들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또 더더욱 어려운 수술인 이상은 그 부분이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출처도 정확히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리서치하면서 어떤 광고 문구를 본 것인지,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쌍꺼풀 재수술에 대한 지식이 도대체 출처도 없이 그냥 무작정 믿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쌍꺼풀이 두꺼운데 이걸 얇게 만드는 걸 제가 설명드릴 때 절개선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 눈을 더 떠지게 해서 눈을 뜰 때 절개선 밑부분이 윗부분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그 다이내믹한 기능을 바꿔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말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은 절개선을 낮추는 게 쌍꺼풀을 얇게 하는 걸로 철저하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은요, 절개선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절개선을 접혀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즉 절개선 부분을 눈 뜨는 근막과 제대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래야지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상담받는 분들을 좀 디스한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기존에 알던 지식들을 잊어버리고 그 의사, 그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보고 수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